네, 오늘 서울의 오늘은 아침 반찬으로 시작합니다. 월요일은 다른 시선에서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이죠. 오늘 얘기 나눠볼 주제는 음주운전입니다. 음주운전, 행정당국이 단속을 하지만 해마다 그 건수는 늘고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가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재발률도 높은데요. 이처럼 음주운전이 줄지 않자 우리나라 단속 기준이 너무 느슨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과연 음주운전을 막기 위한 방법, 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게 맞을까요? 이에 대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얘기 나눠주실 두 분이죠. 따루 씨, 나대 씨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나대 씨. 네, 오늘 음주운전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무래도 그 술에 대한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먼저 두 분은 술을 얼마나 드실 수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좀 주량들이 어떻게 되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누구랑 어떤 술을 먹는지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사실 대학교 시절에는요 소주 한 3병은 그냥 먹었는데요. 근데 요즘은 다음날 일도 하려면은요 소주 1병까지는 딱 적당하고요. 네. 조금 많이 마시면 2병 정도? 그러시고 나대 씨는 어떠세요? 저는 원래 술 자주 안 마시는 편이고요. 네. 근데 주량은 소주 한 최대한 2병, 네. 맥주는 한 500cc 7잔까지. 7잔. 와, 진정한 고수의 향기가 근데 나요. 요새는 잘 안 마셔요. 잘 안 마시는데도. 네, 많이 드시는 편이신 것 같아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그 정도 네. 드시는군요. 그러면 두 분은 한국에서 혹시 그러면 안 되지만 술 마시고 혹시 운전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지 혹은 그런 유혹을 좀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지도 궁금하거든요. 아무래도 오늘 주제가 음주운전이니까요. 혹은 또 지인들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신지도 궁금하고요. 따루 씨는 어떻게? 저는 해본 적은 없어요. 왜? 네. 저는 사실 어릴 때부터 이렇게 음주운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네. 핀란드에서 교육을 많이 받고 와가지고요. 조금만 해도 먹으면 이거 잡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많이 봤어요 주위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더 아는 사람이 음주운전 해가지고 그 택시랑 살짝 부딪혔다가 걸렸는데요. 그래서 면허 정지 3개월에다가 벌금 한 300 정도 맞았더라고요. 근데 그 정지 기간도 조금 줄여졌는데요. 왜냐면 그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네. 걸리면 또 뭐 교육을 받고. 그쵸, 교육을 일단 받고 그다음에 피켓 들고 이렇게 음주운전 하지 맙시다. 그거 한 3일 정도 했더라고요. 네. 하루에 8시간 정도. 그래서 그것도 아마 어느 정도 처벌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효과가 있겠죠. 맞아요. 네. 또 다른 친구는 벌금 1,000만 원 맞았어요. 와.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아주 많이 마셨나 봐요. 네, 이런 거 하여튼 너무 많이 봅니다. 벌금 1,000만 원. 네. 장난 아닌데요. 네. 나들 씨는 뭐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원래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잘 물어가지고 그래서 한 번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밥 먹으러 가는데 치맥을 먹었어요. 치맥. 네. 간단하게 치킨. 치맥. 그래서 이제 진짜 한 장밖에 안 마셨었어요. 네. 그 다음 이제 집이 너무 가까워서 네. 그냥 차 타고 갔어요. 딱 가니까 걸린 거예요. 네. 경찰이 저보고 왜 술 마시냐고. 네. 법을 모르냐고. 저는 그냥 집이 가까워서 한 잔도밖에 안 마셔서 그냥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한 잔이라도 안 되죠. 네. 음주운전을 하면. 그래서 할 말이 없었죠. 그거 갈까봐 그냥 계속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다시 안 할게요. 그래서 그냥 그런 얘기 들어보고 그다음 그냥 보냈어요. 너무 그랬군요. 좋았어요, 기분이. 근데 그 다음부터 진짜 한 번도 음주운전을 해본 적이 없고, 근데 유혹을 많이 받았죠. 계속. 그렇겠죠. 근데 이제 그 생각을 들으니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거 요즘은 사실 음주단속을 되게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저도 운전하다가 경찰이 그냥 세워가지고 제가 안녕하세요 했더니 그냥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약간 외국인은 좀 잘 봐줘요. 그래요? 약간 근데 심하게 하면 모르지만 저는 진짜 한 장이었는데 모르겠어요. 삐삐 소리 나는데. 그러면 또 궁금한 게 핀란드 사람들도 약간 술을 좋아하는 편인지 음주운전자들이 많은지 그런 것들도 궁금하거든요. 어떤가요? 일단 술을 엄청 좋아합니다. 엄청 좋아하고요. 한 번 마시면 진짜 끝까지 가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핀란드도 음주운전이 있죠. 있고요. 근데 좀 신기한 게요.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음주운전이
50%로 떨어졌어요. 50%로 떨어졌어요. 그거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이따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네. 그렇군요. 이렇게 뭐 음주운전의 유혹은 다들 받을 수 있으니까 행정당국이 이제 단속을 늘 할 수밖에 없고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금요일이나 저녁이나 또 늦은 밤이면 단속하는 모습 많이 볼 수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처벌 기준이 일단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일단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으로 0.05%면 그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또 3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고요. 또 0.1%가 넘어서 0.2% 미만일 때는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상 또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또 0.2%가 넘었을 경우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또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는데요. 이렇게 처벌 기준이 이게 있기는 한데 참 지키는 게 뭐 잘 지켜지지 않는 그런 현실이 또 좀 있기는 하죠. 네. 두 분 같이 보실 때는 이런 처벌 정도가 좀 적정한지 좀 의견이 있으실 것 같은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우리 나대 씨 먼저 여쭤볼게요. 뭐 제 생각도 그 처벌이 약간 느슨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처음에는 누구나 한번 실수할 수 있어요. 네. 뭐 아까 말씀드렸던 저 같은 것도 전부 몰랐을 때나 아니면 자신 있다고 아니면 가깝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처음에 좀 한번 약하게 해도 괜찮은데 네. 근데 두 번째는 처벌 그 강하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쉽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사실 그렇게 느슨한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비교를 제가 좀 자료 좀 찾아봤거든요. 연구를 해보니까 대충 그 정도더라고요. 그러니까 0.05% 이거 굉장히 일반적이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그 90년대 때 어떤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요. 사실은 알코올 그 농도가 0.04부터 이제 더 높아지면 그때부터 그 사고의 위험이 이렇게 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전에는 거의 효과가 없다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이 기준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혹시 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5%가 소주로 치면 한 몇 잔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제 생각엔 일단은 남자인지 여자인지에 따라서 좀 다른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이제 몸무게에 따라서 다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래도 덩치가 있으니까 소주 한 4잔까지는 반병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네. 나대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조금 머리가 좀 맑아지면 그때 좀 알코올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한 4-5잔 정도? 4-5잔? 네, 그렇게 생각. 그 답을 알고 계시죠? 사실 이렇게 정확히 또 감을 잡기 어려운 게 사람마다 좀 다른 그렇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소주 한 3-4잔 정도 마셔도 나올 수 있는 수치라고 하더라고요. 또 이렇다 보니까 당연히 그 음주운전이 좀 빈번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핀란드나 이란에서는 또 어떤지 궁금합니다. 어느 정도 마셨을 때 음주운전에 걸리게 되는지 소개 좀 해주시죠. 먼저 우리 나대 씨 의견만. 이란은 0.1% 0.1%까지 마시면 걸려요. 네네. 그리고 뭐 이란은 자주 그 음주 단속을 안 해요. 그렇죠. 이게 술은 거의 금지니까 이슬람 문화에서는 술을 마시면 안 되기 때문에 뭐 다른 숙도 위반이나 아니면 좀 그 이제 주변 나라 많아서 물건 이제 그 가져올 때 불법 물건이 아닌지 제품이 아닌지 그것 때문에 단속할 때는 걸리면 이제 좀 그런데 원래 단속은 또 제대로 안 하고 그냥 0.1%로 알고 있어요.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제 술을 국민들이 많이 마시진 않으시니까 그치, 단속견이 우리보다는 좀 낮은 느낌이고 핀란드는 어떻습니까? 핀란드 한국이랑 똑같이 0.05%거든요. 근데 단속은 한국에서 뭐 아무래도 뭐 많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살아서 그런지 좀 단속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핀란드에서도 하긴 하는데요. 보통 이제 캠페인식으로 미리 다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알려줘요. 이제 우리 집중적으로 단속할 테니까 조심하세요. 운전 조심하세요. 그 바로 예방 효과를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단속 기준도 기준인데 사실 단속을 해서 어떤 처벌을 받는지도 중요하거든요. 어떤가요? 핀란드는 어떻게 처벌을 좀 하고 있나요? 처벌은요. 일단은 그 벌금도 있고 징역도 있는데요. 거의 벌금하고 면허 정지예요. 그러니까 0.05%가 나왔을 때는요. 핀란드에는 일수 벌금 제도라고 해가지고요. 일은 하루, 그 다음에 수, 개수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경찰이 바로 실시간으로 그 걸린 사람의 작년 수익을 그러니까 저회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하루에 내야 되는 벌금의 양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10,000원일 수도 있고요. 더 부자인 경우는 100만 원, 뭐 1,000만 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0.5%면 그 금액을 30일 동안 그러니까 30번으로 30번으로 곱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내게 됩니다. 그리고 면허 정지 한 6개월 정도 이렇게까지 합니다. 특이한 제도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럼 이란은 어떤가요? 이란도 특이한 것도 있어요. 일단 이란 이슬람 국가라서 그렇죠. 아예 술 금지죠. 그렇죠. 마시면 바로 쳐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0.1%까지 마시면 6개월은 징역 있고 벌금 10만 원 있고요. 그리고 교통 경찰에서 차는 압수하고 그리고 30% 거기 점수로 그 면허가 취소되나요? 취소되고 그리고 또 0.5%까지 마시면 2년 징역이고 운전면허는 취소 그리고 벌금은 이제 재판에 따라 결과에 따라 뭐 100만 원 될 수도 있고 1,000만 원 될 수도 있고 그리고 80대는 뜬을 맞게. 무서운데요? 될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무섭네요. 진짜 아파요. 하나 맞으면 등이 갈라져요. 그래서 그런 무서움이기 때문에 안 마시죠. 그리고 차도 다시 압수시키면 차도 쉽게 받을 수 없어요. 6개월 징역이 있다고 다른 사람 와서 받을 수 없어요. 본인이 가서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럼 어려워져. 핀란드 같은 경우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면요. 그 차를 아예 뺏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압수만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자작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제 국가의 재산이 되는 거죠. 그거 10년 전부터 법이 그렇게 바뀌어가지고요. 굉장히 많은 효과를 봤답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이런 식으로 좀 하면 어떨까요? 굉장히 강력한 좀 처벌. 무섭긴 하네요. 그렇군요. 네, 그 핀란드나 이란의 경우에는 이렇게 음주 후에 실수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음주운전에 대해서 물론 처벌은 좀 굉장히 강력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관대한 편인가요? 아니면 좀 그것도 엄격한 편인가요? 이란 경우는 관대한 편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처벌을 결정한 후에 뭐 예를 들어서 징역을 2년 받았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약간 좀 사면을 받아요. 1년에 한 번 국가에서 뭐 좋은 날이 있을 때는 그 사면을 받아요. 근데 이제 전부터는 안 그래요. 전부터는 너무 세게. 그렇죠. 강하게. 핀란드는 어때요? 핀란드는 사회적 인식이 한국보다 훨씬 덜 관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음주운전이라는 게 굉장히 좀 안 좋고 그거 걸리면 또 좀 창피하고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사실 여기 한국 학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저희는 그냥 학교 다닐 때 아직 운전면허도 없는데요. 그래도 이제 교육을 받아요. 음주운전 하면 안 된다. 나중에 면허 취득하면 절대 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따로 교육도 받는. 그렇군요. 그리고 뭐 교육을 받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시스템들이 있으면 좋지만 아무래도 단속 기준 자체가 높으면 아무래도 좀 이런 유혹을 좀 줄여줄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좀 단속 기준을 높여야 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를 0.003% 정도로 낮춰서 효과를 좀 봤다고 합니다. 이렇게 음주운전을 좀 줄이기 위해서 단속 기준을 좀 높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될 수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좀 맞다고 보시는지 의견이 어떠십니까? 먼저 나대 씨 의견 먼저. 네,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만은 효과는 없죠. 그럴 수 있죠. 뭐 국민의 인식을 바꿔야 돼요. 문화를 바꿔야 돼요. 무조건 뭐 그냥 숫자를 줄이면 효과가 된다고는 그런 건 아니에요. 인식이 안 되면 벌금이 1,000만 원이든 1억이든 마시는 사람은 마셔요. 근데 이제 이란 경우는 이제 좀 사고 난 차, 찌그러진 차를 도로에나 고속도로에 높이에서 놓고 보여줘요. 이거 원래 술 마시는 음주운전한 차량이다. 이렇게 된다. 그래서 그걸 보면 혹시
좀 효과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그 80대를 맞는 그 영상만 보여줘도 그럼요. 굉장히 아주 완전 운전 보면 자체를 못할 시끄러지고 완전 진짜 사망이 많이 되는 사람들이 그렇군요. 있어서. 네. 저는 이제 전문가는 아니지만요. 뭐 국제적으로 비교했을 때 뭐 한국은 그냥 뭐 비슷한 수준이라고 네. 보거든요. 근데 네. 물론 이제 나쁠 것도 없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네. 그러니까 사실 뭐 그거 좀 이렇게 높이면 네. 여기도 그 사회적인 이 인식 자체가 조금 운전에 대해서 좀 관대한 것 같아서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단속 기준도 그런데요. 사실 우리가 이제 처벌 기준도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재발률이 50%에 이른다는 건 처벌이 그만큼 약하다 이런 의미일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단속 기준은 우리보다 좀 느슨한 편이긴 한데요. 처벌 기준이 엄격해서 사망 사고를 냈을 경우에는 1급 살인을 적용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최대 50년의 징역형에 처하기도 하는데 처벌 강화를 하면은 음주운전을 좀 줄이는데 효과적일까요? 어떤가요? 나대 씨 생각은? 저는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란은 이제 술을 금지니까 네. 그리고 또 그런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효과 있고 그리고 또 단속은 느슨하지만 처벌은 진짜 엄격해요. 네.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만약에 상대방이 사망되면 사형이에요. 사형? 예. 우와. 어이구. 50년 아니라 사형이에요. 무섭네요. 네, 진짜 무서워요. 그래서 그렇게 무서우니까 안 하는 거죠. 그렇겠네요. 제 생각은 달라요. 이거는 좀 문화 차이인 것 같은데. 네, 뭐 사람 생각이 잘 수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그 생각이 조금 다른 게 뭐냐면 특히 뭐 예를 들자면 아까 미국 예를 드셨으니까 네. 미국은 사실 처벌이 굉장히 강한 나라로 알려져 있잖아요. 사형 네, 제도도 그렇죠. 이제 뭐 아직도 있고 뭐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범죄율이 낮은 나라로 유명한 나라인가요? 그건 좀 아닌 것 같거든요. 네. 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사실 만약에 핀란드 케이스를 연구하시게 되면요, 한국보다 처벌 기준이 훨씬 낮아요. 네, 다른 범죄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범죄율이 낮아요, 여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아주 기초부터 제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모든 아이들이 사랑받으면서 교육 제대로 받으면서 모든 사람들이 더 동등한 기회를 받으면서 살 수 있게끔 하는 게 제우선이라고 봐요. 그렇죠. 그런 사회 분위기 자체가 형성되면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이렇게 예방할 수 있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핀란드 스타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좀 다를 수가 있죠. 네, 다를 네. 수 있죠. 근데 인구도 생각하면 미국은 6배도 많아요. 네. 그만큼 교육이 힘들죠. 작은 나라, 인구 적은 나라는 그만큼 좀 더 교육으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렇죠. 그렇군요. 그래서 또 인구 많은 나라는 더 세야 돼요. 그렇군요. 자연스럽게 우리 사회 분위기에 대한 말씀을 아까 주셨었는데 음주운전도 그렇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음주 문화를 좀 바꾸는 게 근본적인 좀 처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음주 문화를 좀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로 좀 마무리 졌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따루 씨 생각은 좀 어떠세요? 저는 사실 한국에 산지 오래돼가지고요. 네. 맨 처음에 왔을 때 굉장히 놀란 부분이 많았어요. 막 권하고 막 이렇게 뭐 네. 파도도 타고 그랬는데요. 네, 그다음에 그 너무 좋아졌어요. 근데 사실 그런 부분이 이미 좀 많이 개선됐다고 봅니다. 예, 특히 회식 같은 데에서도요. 요즘은 옛날만큼 이렇게 권하거나 그렇진 네, 않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음주까지는 괜찮아요. 나 음주운전 아마 하면 안 돼요. 네. 그렇죠. 그렇죠. 솔직히 이란에서 제가 술 한 번도 마셔본 적이 없었어요. 네. 한국에 와서 이렇게 문화를 자유롭게 보니까 그냥 술이 땡겨요. 길거리에 가면 누구나 다 술 마시고 있으니까 네. 술 안 마실 수도 없어요. 근데 술 마셔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음주운전을 하지 맙시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왜냐면 후회할 수 있으니까. 네. 그렇군요. 우리 나대 씨께서 지금 공익광고 홍보대사처럼 말씀해 주셨어요. 술을 좋아할 수 있지 음주운전을 하지 맙시다라 말씀 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한국의 음주 문화 그리고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 강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